안녕하세요.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2일 오늘 아침 대한민국 U20 국가대표팀이 에콰도르를 꺾고 아시아 팀으로서는 유일하게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8강 진출 소식을 외신들도 빠르게 전하면서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고 누리꾼들의 해외 반응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기력에 감탄하며 다양한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 나라인 중국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 언론의 기사를 먼저 짧게 보고 나서 중국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매체 왕이 기사 내용입니다.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 즉 U20 월드컵 대회의 상위 8개 팀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팀이고 남미는 3개 팀이 동시에 8강에 진출했고 아르헨티나는 탈락했습니다. 지난 대회 준 우승을 차지한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16번째로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 출전했는데 이는 18회 출전한 브라질보다 유일하게 적은 횟수이며 동시에 미국, 아르헨티나와 함께 16회 출전으로 역사상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열린 U20 아시안컵에서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연장전 끝에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을 역전시키며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 진출권 확정을 앞당겼습니다. 에콰도르와 4년 만에 다시 맞붙어 싸운 지금 한국은 리벤지에 당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에콰도르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볼 점유율이 35%로 7개의 슈팅과 3개의 유효 슈팅으로 3골을 넣었고 에콰도르는 22개의 슈팅을 했지만 2골만 성공시켰으며 효율적인 공격면에서도 한국만큼 좋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8강 진출과 함께 이번 U20 월드컵 대회는 이제 상위 8개 팀을 모두 배출하게 되었는데 이탈리아,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미국, 한국으로 정해졌으며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팀이 되었고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팀이 되었으며 미국은 북중미에서 유일한 팀인 반면에 남미가 최대 승자가 되면서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가 동시에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이라크, 우즈베키스탄은 연이어 탈락했고 한국은 아시아팀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U20 대회에서 18년 연속 결장했고 마지막으로 참가한 것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은 여기 기사에서도 또 결장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결장한 이유는 예선 탈락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중국 누리꾼 반응 보겠습니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연장전 끝에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을 역전시키며 U20 월드컵 진출권을 미리 확정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자신의 얼굴로 미화시켰다. 중국 남자 축구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만약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 진출하게 되면 조별 리그에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당시 중국 U20 축구 대표팀은 한국과 경기를 치렀을 때 공격을 완전히 포기했고 코칭 스태프는 여론을 위해 팀의 미래는 고려하지 않고 결과와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근시한 적이었지. 이스라엘만 빼고 다 축구 전통 강국이네. 한국의 최고 성적은 결승 진출이었는데 이번에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을까? U20은 각 대륙의 실력이 비교적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 한국은 에콰도르를 두려워하지 않아. 유소년이 강해야 중국이 강해지는데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돼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어른들은 똥처럼 공을 차는데 이 아이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 차고 싶겠니? 우루과이는 진짜 놀랍네. 인구는 약 3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말이야. 만약 인구가 10배 더 많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감히 상상도 못하겠어.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도 진짜 놀랍다. 14억 인구인데 말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중국 U20은 여전히 매우 강하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감히 프리미어 리그에서 홀란드처럼 사리까지는 국제 경기를 보여주지 못해. 국제 경기를 모르면 이해를 못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방법이 없다고. 그건 관중과 다를 게 없잖아. 패배의 진짜 원인이 뭔지 안다면 다행인데 지금은 너희를 닭백숙이라고 불러도 괜찮아. 한국은 정말 대단하고 칭찬받아 마땅하다. 경기장이 채소밭 같네. 이번에는 한국이 일본을 이겼어. 한국은 지난 대회에서 일본보다 강했고 준 우승이었어. 에콰도르 중앙 수비수가 실책을 범하고 나서 한국 공격수에게 2번 연속으로 젖혀졌어. 첫 번째 골은 약간 오프사이드가 느껴졌어. 두 번째 골은 정말 대단했지만 실제 동작이 충분히 부드럽지는 않았고 만약 동작이 자연스러웠다면 첫 발에 쏠 수 있었을 텐데 조정 능력은 좋은데 전체적인 움직임이 매끄럽지 못한 느낌이야.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다.
골키퍼가 실력이 부족하네. 골키퍼가 잘한다면 골킥으로 바로 골을 넣을 수 있어. 볼을 전달하는 게 한참 동안 매끄럽지 못하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야. 너 완전히 추갈못이구나. 답글 이가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시원하게 대신해주네요. 어떻게 첫 번째 골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 골은 약간 오프사이드가 보였어. 중국인들은 역시 추갈못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영준의 첫 번째 골 상황은 패스 타이밍에서 완벽한 온사이드가 맞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말이야 첫 골 장면에서 공을 멈추지 않고 곧바로 백패스할 걸. 그리고 나서 그들은 라인 밖으로 나와 침을 뱉지. 팀원들에게 엄지척하지도 않아. 중국 U20 축구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90분 동안 0골을 넣은 한국이 U20 월드컵 대회에서 서양팀을 망가뜨렸다는 것은 에콰도르의 수비진이 무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 중국인도 추갈못 소리하네요. 중국과 한국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 보니까 중국 청소년 축구 대표팀도 뒤로 물러나서 반격을 노리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야.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진정한 수준이 뭔지 진짜 모르겠어. 한국과의 전반적인 격차를 직시해야지. 이 두 차례의 공을 멈춰 세우는 동작은 우레이의 소잡는 동작보다는 낫다. 개인 기량은 여전히 한국이 더 탄탄하고 일본 선수들은 정신력이 더 강하고 중국 선수들은 둘 다 잘하지 못하며 아시아 수준에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이 배우고 더 현실적이 되어야 해. 개인기는 일본이 아시아 1위이고 한국은 팀워크와 수비가 더 좋아. 베트남의 기본기부터 먼저 배워라. 쓸 것도 없고 털 많은 한국의 몽둥이 따위를 오판할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은 댓글에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한국보다 앞선다는 것도 또한 쉽지 않은 일이야. 웅크리고 있다가 반격해서 눈먼 고양이는 죽은 쥐 한 마리를 잡아채 갔지만 나중에는 수비에 지쳐 힘이 빠진 채 한국에 얻어맞았다. 그래서 먼저 앞서 나가는 게 쉽지 않다고 한 거야. 그냥 춘절에 떡국이나 먹어. 말하면 무슨 소용이야. 난 허풍 떨지도 않았는데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거야. 한국 U20은 준결승에 진출할 듯. 2002년 심판의 편파 판정이 이번에도 진짜 나온 거야. 한국은 지난 U20 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했어. 첫 번째 공은 분명히 오프사이드였어. 오프사이드가 아니야. 사진을 봐. 공이 발에서 떨어져 있는데 몸이 아직 오프사이드 선을 넘지 않았잖아.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5천만 인구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축구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 선수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 댓글에 보이는 것처럼 추갈못 중국 네티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중국 축구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이 스포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그 나라의 스포츠도 더 발전하지 않을까요?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